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이미 대공황 줄파산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소매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인플레에 미국 소매업체의 먹구름, 올해만 19곳 파산 신청, 미국 소매업체들 줄줄이 파산, 경기 침체 확산하나?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쇼크 때 정점대를 넘어서기 직전이래요. 즉 이제 뭐 대형 마트나 뭐 할인점, 뭐 레스토랑 이런 데가 굉장히 빠르게 망하고 있는데 코로나 쇼크 때 당시 수준만큼 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안 좋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 되게 많이 폐업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슬슬 마찬가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실 소매업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니까 쉽게 말해서 마트, 할인 매장 이런 데가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경제를 이제 보시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경제가 좋다라는 건 사람들이 여윳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 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경제가 잘 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악화돼 가니까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결국 소매업체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시 중에 하나를 들어드리면 빅라츠라고 있는데 미국 할인 소매업체입니다. 다이소 같은 회사인데 북미권의 이제 중견 소매업체예요. 그래서 1,300개 정도의 매장이 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매장들이 적자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남는 돈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손해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파산을 하게 된 이런 케이스가 있고 파리시티라는 이런 업체도 있는데 북미에서 거의 탑급의 파티용품 업체래요. 근데 코로나 쇼크 딱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파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전 북미권 캐나다랑 미국에 850개 매장 12,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심지어 40년 동안 회사가 운영돼 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요번 계기에 좀 이제 요 회사도 이제 파산이 됐고 영구적으로 폐업하고 이제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메리칸 프레이트나 뭐 99센트 올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여러 다양한 뭐 레스토랑, 할인 매장, 소매업체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백 개의 매장과 수천 수만 명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줄줄이 다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다 하나둘씩 파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이익도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았고 주가도 고공행진을 많이 했죠. 즉 지금 현재 경제의 문제가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에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업체는 계속 어려워지고 잘 나가는 업체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잘 나가요. 근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일 폭락을 지속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만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주가 지수도 횡보 아니면 하락인데다가 종목들 또한 보합 추세 아니면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아 지금 미국 경제 되게 좋고 미국 주가 지수가 안 꺾였으니까 지금 현재 주식 투자하면 돈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 다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주가를 다 끌어올렸을 뿐이지 여기에 편입된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주가가 정체됐었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입니다. 즉 계속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있는 거는 다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군다나 지금 뭐가 빈익빈 부익부가 왜 심하냐면 현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주식 그리고 뮤추얼 펀드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지분의 절반이 상위 1%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가 독점하는 구조예요. 게다가 하위 50%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층들은 전체 주식의 1% 정도만 소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겠어요.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죠. 실제로 그리고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도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투자로 실제로 지금 돈을 벌어서 상황이 나아지고 먹고 살만해진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커뮤니티 보면 뭐 투자해서 뭐 비트코인을 얼마 벌었다 뭐 은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1,000명 중에 1명, 뭐 100명 중에 1명, 뭐 50명 중에 1명 이렇게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심지어 옛날에는 많이 벌었어도 지금은 투자로 크게 벌고 있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실질적인 경제 위기 내지는 대공황 사태의 초입 부근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영국의 이제 유명한 외신이죠.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면서 다들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금융위기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썼다가 돈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 중에 하위 3분의 1은 전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부의 수준으로 3분할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하위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야 중산층은 그나마 괜찮은데 서민층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대요. 돈 없어서 난리래요. 즉 있는 사람만 생존 중인 상황입니다. 즉 현금이 있거나 내가 멀쩡한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래도 탄탄한 뭔가 어떤 뭐 자본금, 뭐 현금, 그다음에 사업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홍수가 들이닥치는데 뗏목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뗏목은커녕 나무 토막 하나라도 잡기 힘든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악플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김PB님 대공황 컨텐츠 보고 돈 벌 기회 놓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지금 뭔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못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본인이 당연히 제 컨텐츠를 안 봤으면은 본인이 당연히 돈을 벌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빅테크 종목들이랑 코인밖에 없어요. 근데 두 종목 다 상승할 때 다 어느 지점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상당히 주가나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분명 사라고 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당연히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특정 부근에서 제가 이 자리는 사실만하다, 이 자리는 매수 괜찮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얘기들은 싹 다 무시하고 너가 대공황 얘기를 한번 했었으니까 너 때문에 못 샀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미 제 대공황 컨텐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대부분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난 1년보다 손실을 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극소수만이 장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지 사실은 대부분 다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빅테크 종목들이랑 코인 종목들 극소수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보합 추세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대공황 컨텐츠들은 쇼츠로 주로 얘기를 했고 뭔가 제가 매수할 만한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롱폼 편집본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려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말을 했는데 쇼츠 몇 개만 보고서 투자 판단을 해서 돈 벌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정상적인 이런 논리의 주장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로 투자는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해도 못해도 본인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남 탓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여러분들 탓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챗 GPT는 얘기를 하는데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보다 더 뭔가 예상이 가능했다고 믿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빅테크랑 지금 코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 나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너가 대공황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못 샀다. 이거는 저는 완벽하게 핑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사셨어야지 왜 제 유튜브를 보고 결정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적어도 줏대 있게 욕을 먹든 뭘 하든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저는 대공황을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해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만한 종목들이나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올라가는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우리가 같이 궁리를 해보는 게 더 이 험난한 시장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현재 미국 GDP의 11.5%가 기업 이익입니다. 즉 미국 GDP, 미국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이상이 기업 이익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전후로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이냐면 워렌 버핏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같이 좀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 세계 투자 일장인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업 이익이 GDP의 6%를 지속적으로 넘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엄청나게 낙관적인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가 걱정 하나도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야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가 이제 GDP는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미국의 GDP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GDP 안에는 소비도 있고 투자도 있고 순수출 금액도 있고 정부 지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포함해서 GDP라는 걸 형성을 하고 있는데 기업 이익이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다른 요소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특히 소비자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데 기업들은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뭔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게 기업의 그 이익의 본질인데 소비자의 지출이 줄어드는데 기업 이익이 오랫동안 늘어날 수가 있을까?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돈을 벌게 되는 사회가 오게 되면 그게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데 기업들이 압도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뭔가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고평가되는 이런 상황일 때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워렌 버핏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1999년, 즉 닷컴 버블 터지기 딱 1년 전쯤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즉 위에 얘기했던 발언은 닷컴 버블에 모두가 주식이 미쳐있고 기업들이 정말 사상 최고치로 주가가 돌파하면서 영원한 황금빛 미래가 전망이 되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 나스닥이 폭락했고 애플은 마이너스 80%에 아마존은 마이너스 95% 빠지기 직전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지금이 그때랑 분위기가 좀 유사하다라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코로나 쇼크 때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대공황 이래로 최대 버블이 형성되어 있고, 사실 저 기업 이익 중에 대다수는 다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일 뿐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익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현금을 잘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유일하게 잘 상승해주는 주도 섹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지금 상황 말고요,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주가가 깨질 때 공매도를 사는 거, 요 세 가지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이거 말고 지금 투자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나? 그리고 이제 투자의 대가들은 이미 현금화를 시작을 하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미 상당히 많은 수준의 현금화를 이제 진행한 상황이고, 이제 마이클 벌이나 이제 웬만한 이제 미국에 좀 잘 나간다는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를 하는 대신 중국 주식이나 다른 이제 미국 외의 국가들의 주식으로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실제로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요번에 수강료가 100% 환급되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 신규 강의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시즌 4까지 요번에 나왔는데 대공황 리버모어 투자법 심화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해요. 대공황에 하루 만에 2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공황 때 어떻게 2조 원을 벌어들였는지 그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 강의에 더해서 마인드셋, 차트 매매, 경제 분석하는 강의까지 이제 시즌 1, 2, 3, 4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릴 건데, 요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고정 댓글, 프로필 링크 이런 데 보시면은 저희 이제 강의 소개해드릴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요거 강의 실질적으로 100% 다 무료입니다. 수강료 다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